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에 가슴을 설레어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1960년 인류가 겨우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무렵 외계 문명 탐사는 마침내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파망원경은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어딘가에 존재할 지적 생명체의 신호를 포착하려 하기 시작했죠. 허블 우주망원경이라는 본격적인 광학 장비가 등장하자 외계 생명체 탐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력한 후속 기종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등장으로 과학자들이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단숨에 크게 넓어졌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망원경이 또다시 포착해낸 아주 흥미로운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개합니다. 트래피스트 1E, 지구에서 불과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이죠. 크기는 지구와 거의 비슷하며 게다가 그곳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저절로 감탄사가 튀어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면에서는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가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끝없는 호기심이란 정말. 웰스의 우주전쟁이 울렸던 경고에도 사람들은 마치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스스로 성가신 일에 뛰어드는 셈이죠. 자, 그럼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곱 개의 행성, 단 하나의 희망. 그 행성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행성이 속한 집부터 살펴볼게요. 우리로부터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는 트래피스트 1이라는 항성이 있습니다. 그 별은 우리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적색 외성이라 불리는 종류의 별로 굉장히 작고 차갑습니다. 밝기는 태양의 약 20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트래피스트 1E의 지표면에 서서 태양을 올려다본다면 어두운 붉은색 원반이 보이게 될 거예요. 겉보기에는 태양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뿜는 빛과 열은 훨씬 적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희미한 황혼의 세계. 그리고 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은 무려 정확히 7개입니다. 그 모든 행성은 크기 역시 거의 지구와 비슷한데요. 게다가 그 행성들은 모두 모항성 바로 가까이를 돌고 있어서 이 행성계 전체가 우리 태양계 기준으로 보면 수성 궤도 안쪽에 통째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트래피스트 1 행성계는 우리 태양계를 아주 작게 압축해 놓은 듯한 콤팩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의 일년은 지구 기준으로 고작 며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3개의 행성은 이른바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에 위치해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를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영국 동화에서 한 소녀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알맞은 죽을 찾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행성의 경우에는 표면의 물이 끓지도 얼지도 않은 채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절묘한 거리를 뜻합니다. 다만 이 세 행성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트래피스트 1E입니다. 왜일까요? 이 행성만이 그 구역의 정확히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자리도 경계선도 아닌 정말 이상적인 위치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크기는 거의 지구 수준이며 암석형 표면을 가지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물이 액체 상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즉, 이 행성계에서 생명체를 찾는다면 가장 먼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만약이 존재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온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기가 필요하죠. 바로 그 대기가 기압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없다면 물은 순식간에 증발하거나 얼어붙고 맙니다. 트래피스트 1E의 대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임스 웹이 화려하게 등장했죠. 물론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건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 골디락스 행성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함께 가주시죠.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애초에 40광년이나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쉽게 비유하자면 유럽에서 4000km 떨어진 북아메리카 어딘가에 있는 반딧불이가 강력한 서치라이트 바로 옆을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오는 빛의 색만 보고 얘가 아침으로 뭘 먹었는지까지 알아내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결국 해내고 말았죠. 그 방법은 트랜싯 분광법이라고 불립니다.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트래피스트 1E가 항성 앞을 지나갈 때 이것을 트랜싯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간 별빛의 극히 일부가 행성 대기의 가장자리를 통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모노소프는 이미 18세기에 금성이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기가 존재한다면 그 빛을 흡수하게 되죠. 게다가 물질마다 흡수하는 색이 서로 달라서 메탄은 하나의 패턴, 이산화탄소는 또 다른 패턴, 수증기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각각의 분자가 지닌 고유한 신호 같은 것이죠. 웹은 이러한 신호를 적외선 영역에서 관측하는데 분자들이 특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즉, 이 망원경은 행성이 항성의 빛을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하는지를 단서로 삼아 대기의 성분을 읽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무려 40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말이죠. 전임자인 허블 역시 비슷한 관측은 가능했지만 웹은 훨씬 더 높은 정밀도로 더 먼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허블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분자들까지도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팀은 2023년 6월과 7월 그리고 10월에 걸쳐 트래피스트 1E의 트랜싯을 총 4차례 관측했는데요. 행성이 4번 항성 앞을 지나갔고 그때마다 웹은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멋대로인 별이 과학을 방해하다. 그 결과가 공개된 것은 2025년 9월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연구팀이 2편의 논문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은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일제히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발견되지 않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반가운 소식입니다. 웹은 이른바 원시 대기, 즉 수소가 주성분인 가벼운 대기로서 행성 탄생 당시부터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대기를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 대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런 대기가 존재할 경우 생명체의 가능성은 거의 100% 부정되기 때문이죠. 탄소 기반 생명체든 규소 기반 생명체든 어떤 형태의 생명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데요. 스펙트럼 속에서 더욱 흥미로운 무언가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려운 설명은 빼고 간단히 말하자면 이번에 얻어진 데이터는 질소와 메탄의 존재로 가장 잘 설명되는 결과였습니다. 즉, 화산 활동이나 해성 충돌 같은 과정을 통해 나중에 형성된 2차 대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지구의 대기 역시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 가운데 한 명은 이번 데이터를 트래피스트 1개 행성 스펙트럼 가운데 가장 유망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골치 아픈 하지만이 등장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항성 활동입니다. 트래피스트 1은 적색 외성이었죠. 이 종류의 별들은 다 그렇지만 작고 얌전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성질이 꽤나 거친데요. 말 그대로 고집세고 제멋대로인 별인 셈입니다. 끊임없이 자외선과 X선 플레어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플레어가 관측된 스펙트럼을 뒤흔들어 버리죠. 즉 대기의 흔적처럼 보이는 신호 일부는 사실 항성 자체가 만들어낸 노이즈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자인 애나 글리든의 말처럼 행성의 신호를 별의 신호와 구분해내는 일은 록 콘서트 한복판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으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래피스트 1E의 대기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단 4번의 관측만으로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과학은 성급한 결론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걸려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트래피스트 1E는 과연 어떤 행성인 걸까요? 현재 과학은 아직 최종적인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3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죽음의 암석 행성. 대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황성이 수십억 년에 걸쳐 플레어로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린 세계입니다. 지표면에는 맨바닥 암석만 드러나 있고
방사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도 없고 공기도 없으며 생명체가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의 수성과 비슷한 상태죠. 그것과 비교하면 화성조차 휴양지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이세계판 타이탄. 대기는 존재하지만 그 주성분은 질소와 메탄인데요. 기압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토성의 위성 타이탄처럼 액체 메탄의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국적이라는 표현으로도 아직 부족할 정도인데요. 이론상으로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이 생명체라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모두가 기다려온 바로 그 시나리오죠. 바람직하면서도 어딘가 두렵기도 한 가능성입니다. 2차 대기가 존재하며 질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소량의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압도 충분하죠. 온도 역시 적절합니다. 지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바다나 최소한 웅덩이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거주 가능한 세계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룡 같은 생물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박테리아만 존재해도 그 다음은 진화가 알아서 정해진 길을 걸어가게 되죠. 현재까지의 웹 데이터는 이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사라 시거 교수는 이번 새로운 결과는 이 행성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과연 분명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모든 것을 바꿔놓을 15번의 기회. 지금까지 이루어진 4번의 관측은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요. 과학자들은 이미 트래피스트 1E의 트랜sit 관측을 추가로 15회 더 진행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흥미로운 방법도 고안해냈는데 대기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이웃 행성 트래피스트 1B를 동시에 관측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순수한 항성 노이즈의 기준값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신호는 아마도 트래피스트 1E 자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확인된다면 인류는 태양계 밖에 존재하는 암석형 행성의 대기를 발견한 최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실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외계 생명체 탐사가 더 이상 공상이나 일부 마니아들의 취미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도 있고 연구팀도 있으며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까지 존재하는 엄연한 과학입니다. 우주를 향해 귀를 기울이며 막연히 바라는 시대에서 특정 행성의 대기 조성을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온 것이죠. 그것도 불과 60여 년 만에 여기까지 도달한 겁니다.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뼈저린 교훈도 잊은 채 스스로 모험을 찾아 나서는 생명체인 것 같아요. 허버트 웰스가 이미 1898년에 더 진보한 문명과의 접촉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었는데도 말이죠. 하긴 그의 이야기에서는 화성인이 지구의 박테리아에게 당해버렸지만요. 트래피스트 1E에 존재하는 것이 박테리아뿐이고 그 녀석들이 어떤 식으로든 지구에 도달하더라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일만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결말은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요. 우주적 블랙 코미디라고 하기에도 정도가 있죠. 자, 그때까지는 40광년 너머에서 날아올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